안녕하세요. 티네코 클라우드 서버에 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저 주소창에서 cbkorea.tineco.net으로 입력을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인증번호를 넣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구입하실 때 부여받으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는 오른쪽에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에 따라서 그 답을 적으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 메인 화면에 보면은 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시피 연구 개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장치 메뉴는 장치에 저장된 메뉴를 뜻하고요. 공유 레시피 라이브러리는 공유받은 레시피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만일에 여러분께서 가맹점이고 본사에서 레시피를 보냈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받은 공유 레시피 라이브러리가 여기 뜹니다. 그러면은 공유받은 레시피가 하나다 그러면 1이 뜨겠고 두 개다 그러면 두 개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장치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장치 수를 뜻합니다. 이 장치 수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치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장치가 4개나 6개가 있다 하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장치 수에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 장치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연구 개발은 여러분께서 총 만든 레시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레시피 수가 총 메뉴 수입니다. 그 중에서 뭐 두 개는 연구 개발이고 세 개는 장치에 이제 출시를 했다. 장치에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장치에 입력된 메뉴 수가 출시 메뉴 수가 됩니다. 그럼 바로 레시피 연구 개발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관리에서 레시피 연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께서 만드신 또는 개발 중인 레시피들이 쫙 뜰 거예요. 지금 여기는 5개의 레시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시라는 메뉴도 있고요. 메뉴 상태에서 출시라는 것도 있고 퇴출도 있고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상태는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께서 그 레시피를 개발할 때를 개발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것을 이제 장비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등록을 할 경우가 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했는데 이제 이 다른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 메뉴는 사용하지 않아. 그런데 삭제는 하지 않고 좀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은 퇴출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에 보시면은 이 메뉴의 그 요리하는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45초가 되어 있고요. 이건 1분 44초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뉴 이름, 그리고 수정 날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작 부분입니다. 조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작 부분에서 제일 끝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레시피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뉴가 5가지다. 그러면은 그 메뉴를 하는데 이게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다인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메뉴를 하더라도 메뉴가 1인분, 2인분, 3인분 해서 3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 메뉴가 되면은 총 15개의 메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기가 힘드니까 여기 보시면은 QR 코드라고 있는데 이 QR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QR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QR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QR 코드를 출력해서 그걸 코팅을 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그 메뉴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QR 코드를 인지하면서 메뉴를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추가는 기획에다가 바로 메뉴를 싣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와이파이가 좀 불안하거나 와이파이가 없을 때 먼저 와이파이를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로컬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메뉴가 하드웨어로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이 메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복사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이 바로 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백업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개발 중이라고 하고 참맛 제육볶음 카피라고 해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백업 다음에 조작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작 매뉴얼은 이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작 매뉴얼은 특별히 사용하실 일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여러분께서 이 레시피를 확인하고 싶을 때 미리 보기를 누르시게 될 때, 요것도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정하고 미리 보기가 내용이 같아요. 다만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수정 누르게 되면은 수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순히 확인만 한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다 보면은 이 잘못해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확인만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를 여러분께서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그 수정 기록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 수정하셨는지 그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금방 그 새로운 걸 카피했기 때문에 지금 로고가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걸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건 언제 수정을 했구나, 언제 업데이트도 했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레시피가 그 워드 문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레시피를 개발하실 때 전산에서만 컴퓨터에서만 여러분이 수정하실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요리사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리할 때 체크를 하거나 할 때는 또 보관을 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 출력본이 필요하실 텐데 보내기를 하셔가지고 이 출력본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의 이거 식재료와 그 소스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시피가 3장에서 5장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백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팀 메뉴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맛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위라고 있습니다. 상위는 쉽게 말해서 이게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메뉴 상태가 출시라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하부, 또 대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왜 개발 중에서 출시해서 퇴출로 가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개발 중인 상태는 여러분께서 메뉴를 적용 안 했을 때 이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 메뉴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출은 이제 그 수정은 다 했다, 개발은 다 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거나 업데이트된 상태의 메뉴가 새로운 수정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메뉴는 삭제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삭제를 하게 되면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보관은 하고 싶다. 이럴 때
퇴출로 퇴출 상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퇴출 상태는 어, 사용했던 메뉴를 보관 중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수정입니다. 출시된 메뉴를 사용을 했는데 약간 좀 걸쭉한 것 같아. 약간 좀 익힘이 약해. 좀 더 익히고 싶어. 그러면은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메뉴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은 그 재료 목록과 소스 목록 그리고 어, 조리 설정에 대해서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부분과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신규 추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메뉴를 만드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에 대해서 녹화 기능을 켜놓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언네임드라고 새로운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기계에서 수동 작업한 걸 그 내용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등록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 그렇게 등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규 추가를 해서 직접 클라우드에서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코드 녹화를 통해서 그 수동 작업해서 등록된 것은 그대로 작업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레시피를 만드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 타이틀을 앞부분에 보면은 붉은색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입력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시된 부분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기본 정보라든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끔 대충대충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나중에 레시피를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넣게 되게 되면은 별도로 레시피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충 하게 되면은 레시피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식재료를 넣는지, 그리고 소스는 얼마만큼 넣는지, 또 어떻게 또 가열하고 몇, 시- 몇, 어떤 세기의 불로, 어떤 출력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가열하는지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지 이게 여러분이 차후에 레시피 관리하거나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불고기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불고기는 볶음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끓이기탕, 야채, 조림, 밀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튀김까지, 전이나 튀김까지 여기서 다 가면 다만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틀리게 됩니다. 먼저 재료 목록을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돼지고기 80g 그리고 파 20g 그리고 양파, 양배추 50g. 이런 식으로 불고에 들어가는 그 식재료들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그 단위 부분도 미리부터 게, 촉각 뭐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소스도 스톡, 불고기 소스, 소스가 아니죠. 이 부분은 소스가 있다면은 요 앞부분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재료 목록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이
기계를 보시면 디스펜서 위에 네개의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 그 네개의 통에 네개의 종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개의 그 구분으로 시간에 맞춰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파나 양파를 처음에 넣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통에 양파와 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통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소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배추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 여기 보시면 소스 여기는 이제 이 소스는 그 디스펜서의 안쪽에 보면은 8가지의 소스통이 있습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식용유, 간장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어, 부분으로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식용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식용유 20, 간장 10g, 맛술 5g, 참기름. 자, 여기 보시면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참기름은 아마 8개 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수작업으로 넣는다 그러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재료통에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스통에서 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참기름으로 정의해서 그걸 거기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고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리 이미지는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이미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요리 이미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리 이미지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시로요 다른 사진을 넣었습니다. 소스가 네. 아까 보는 것 같이 그 입력이 제대로 다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입력 하게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그램으로 해치를 했는데 그램이 아니고 뭐 숟가락이라 그러면 숟가락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리 절차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재료 준비 설명도 있고 조리 설명이 있습니다. 재료 준비 설명은 이 메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작업에 대한 요약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어, 제 생각에는 모두 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재료 준비 설명을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 준비 설명을 하게 되면 재료에 대한 화면이 하나 더 뜨고 클릭을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 설명은 제외하시고 어, 조리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시면은 클릭 하나로 메뉴 그 요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조리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리 가열 그리고 뚜껑 열기, 재료 투입, 기타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추가가 되면서 레시피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불고기를 하기 위해서 파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먼저 식용유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동 재료 투입을 하시게 되면은 교반하지 않겠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보통 3000W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용유, 제가 그 식용유를 추가를 안 했네요. 식용유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게가 입력이 되는데 제가 재료에 대해서 식용유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도 되죠. 식용유를 적응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불고기 수정을 들어갈게요. 식용유 20g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네요. 일단 20g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교반 속도는 저희가 비비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교반 속도는 최고로 한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속 교반, 저속 교반, 고속 두부적기가 있는데 여기서 두부적기 기능을 했을 때, 뭐, 마파두부나 아니면은 그 아구찜을 할 때 이 두부가 깨지는 것을 방지를 하거나 아구찜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반기가 천천히 돌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두부적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속, 중속, 고속인데, 저속도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식용유를만 넣기 때문에 제가 그 젓지를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3000W고요. 냄비를 가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00W 했고 제가 식용유는 20g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유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일에 2단계 뒤에서 그 조리 수술을 넣고 싶다 그러면 2단계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 1단계 뒤에서 조리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1단계를 클릭하시고 조리 순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파를 넣어야 되니까 파를 넣겠습니다. 자동 야채 투입. 그리고 출력은 이제 식용유가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이제 파를 해야 되는데 온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파가 타버리니까 온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1200 정도로 낮춰볼게요. 1200. 파기름 내는데나 아니면 고추기름 내는데 적당한 어, 화력이 이제 출력이 12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반찬통. 다시 말하면은 파하고 파기름을 낼 때는 파 아니면 뭐 양파를 할 수도 있고 일단 파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1번 찬통에 파를 넣고 파를 담아 놓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파니까 고체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식재료는 파 20g으로 등록이 되죠. 부가적인 설명도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용유를 넣는다. 그리고 화력은 3000W. 식용유가 20g 정도 들어가는 때 화력을 3000W로 급속하게 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몇 초간 사이에 그 빨리 냄비를 데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좀 참조할 만한 사항은 3000W로 해서 3000W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220도 정도에서 23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식용유 들어갈 때 이 냄비의 온도가 뭐 220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식용유 넣는 몇 초 동안은 3000W로 급속하게 빠르게 냄비를 가열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식혀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가열이 되기 때문에 냄비 온도가 몇 초 동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그 몇 초가 지나게 되면은 1200W로 다시 출력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속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그 냄비가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몇 초 후에 다시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1번 반찬통에 파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1200W로 1200W의 화력으로 가열이 되면은 파기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투입까지죠. 그리고 기름 넣고 파 넣고 그리고 하면 되겠죠. 가열을 하는데 어, 요거는 약불이기 때문에 제가 약불로 저속으로 교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용유 넣고, 파 넣고, 그리고 가열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가열은 천천히 젓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천천히 젓고요. 그리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인데 시계방향으로 제가 하기로 했고, 하겠습니다. 그 출력은 파가 약간 누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W로 제가 놔줬습니다. 그리고 파기름을 내는데 적정한 시간은 10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출력이 높게 되면은 8초 정도만 해도 막 누러지는데 좀 출력을 낮췄기 때문에 8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거 8초 1200W로 하게 되면은 8초가 하더라도 충분히 좀 가열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식재료를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8초 다음에 그리고 고기를 넣는다. 야채 투입해서 두 번째 칸에 고기를 넣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출력을 고기를 넣으면 좀 센 불에 해야 되겠죠? 그럼 3000W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은 2번. 2번 통에 고기가 들어간다. 유형은 고체적 고기니까. 자,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80g으로 설정해. 저번에 처음에 했던 그대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를 또 볶아야 되겠죠? 투입을 했으니까. 자, 이거는 강불에 급속도로 해야 되겠죠? 강불에. 저는 저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단계에서 자, 저속으로 양방향으로 화력을 최대한 키워서 이게 화력을 상당히 키우게 되면은 불이 상당히 강하게 되죠. 그러면은 천천히 저으면은 이게 골고루 안 익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속 교반을 했습니다. 저속 교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속보다 좀 빨라서 저속 교반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40초, 40초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고기를 40초 동안 좀 빠르게, 빠르지 저속이지만 좀 빠르게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기가 이제 골고루 저기 이제 익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맛을 입혀야 되니까 그리고 간장을 투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은 자동 재료 투입해서 간장을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저속, 출력. 온도는 그대로 세게 하겠습니다. 가하기. 자, 그러면 아까 진간장 설정을 안 했나 보네요. 진간장 20g 정도. 센 불에 간장을 넣게 되면은 간장이 좀 누르면서 약간 불맛 효과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고기에 코팅을 하면서 끓는 소리가 들리겠죠. 지지직 끓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서 빠르게 교벌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강불로 저속조기로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저어도 되는데 고기만 있기 때문에 고속이나 중속으로 하게 되면 너무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속으로 속도를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저속보다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속이나 고속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저속 교번을 했고요. 그리고 10초 정도 양방향으로 양방향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시계방향, 또 한 번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출력은 그대로 3000W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간장을 넣고 그리고 고기를 막 볶아버리죠. 20초 동안. 그리고 볶은 다음에 파를 넣겠습니다.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와 양배추를 넣을게요. 양파와 양배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넣고, 중간 넣고, 야채 다음 주역, 그리고 3번 통인가요? 3번 통, 고체. 어, 양파를 넣지 말고 먼저 제가 양배추를 넣을게요. 양배추 50g. 50g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70g으로 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50g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네,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교반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그 양배추가 약간 누르면서 눌러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반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강불로 저속젓기로 저속 볶기, 저속 강불로 저속젓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불로 저속으로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저속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아예 교반 안 할게요. 딱 들어가면은 좀 6초를 있다가 6초 있다가 6초 있다가 출력은 제대로 6초 동안 그냥 들어가는 냅두는 거죠. 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강불에 저속도끼를 더 하나 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양배추를 넣고 6초 동안 6초 동안 6초 동안 비비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두부젓기를 해도 되고 출력은 3,000원. 두부젓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겠죠. 그러면 약간 좀 그 이전에는 어떤 간장과 그리고 고출력으로 인해서 약간 누르거나 좀 약간 타지는 않겠지만은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초 됐으면 좀 긴 시간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익혀줘야죠. 20초, 20초 동안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할게요. 저속으로 하고 출력 이렇게 해서 저속으로 고열을 저속으로 저렇게 되죠. 빠르게 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죠. 9단계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열 그냥 제가 넣어버리겠습니다. 5초, 초 그리고 저속,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6초네요. 다시 6초. 6초 동안 천천히 돌렸다가 그리고 20초 동안 또 빨리 돌렸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돌렸다가 빨리 돌리게 되면은 이게 잘 눌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6초 동안은 누름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 누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눌러도 아, 그 불향하고 양배추 향이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초, 20초를 또 빠르게
가열을 하겠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양배추는 40초 동안, 40초, 50초 동안 거의 1분 가까이 이제 교관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채 투입. 자, 파가 있습니다. 파. 출력은 최대 출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반찬통, 투움용은 무채. 그리고 양파를 하겠습니다. 양파 10g으로 설정을 했네요. 저는 양배추의 느낌이 좀, 이렇게 완전 익힌 게 아니고 좀 느낌이 나고, 그리고 파의 느낌도 좀 살아있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조리를 해야 되겠죠. 가열하고, 요거는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40초 동안 저속으로, 양방향으로 해서 이제 레시피가 다 완성이 된 거죠. 간장이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간장 넣을게요. 돼지고기 10g, 진간장 20g, 20g, 30g으로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저장. 그러면 이제, 어, 돼지 불고기가 완성이 된 거죠. 제육볶음에 가까운 돼지 불고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펼치기 접기를 누르게 되면은 펼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겠구나 하게 되면은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게 이 불고기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이게 되죠. 자, 취소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상위로 올리게 되면 기계에 등록이 되겠죠. 기계에 되면은 기계에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시피 바로 밑에 그 상가 메뉴라고 있습니다. 상가 메뉴는 이제 여러분께서 본사고 가맹점에 이 레시피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불고기를 만들었는데 이 불고기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배를 누르셔야 돼요. 상가 메뉴 관리에서 분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여러분이 등록한 가맹점 수가 쫙 뜨게 됩니다. 가맹점이 100개 있으면 100개가 뜨는 거고 10개 있으면 10개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10개를 선택해서 클릭을 했다. 그러면 10개에 등록이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레시피가 10개 배정된 그 가맹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공유 레시피에 이게 뜨게 되죠. 공유를 받은 레시피가 이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공유 레시피에서 레시피 연구로 입력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치 메뉴. 장치 메뉴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출시라고 정의된 그 메뉴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된 것만 나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뉴가 한 30개인데, 내가 자주 쓰는 거는 뭐 제일 앞으로 빼고 싶고 할 때, 오른 상단 고정을 누르게 되면 레시피를 보실 수가 있고, 없는 거는 또 숨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시피 관리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 관리가 아니고 장치 관리죠. 장치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장치 관리, 레시피 관리에는 나의 아이쿠커, 소, 카테고리, 재료 투입이 있는데, 먼저 나의 아이쿠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항목이 없죠. 여러분께서 기계를 4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4개의 기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셨다. 그러면은 4개 모두 등록을 하시면은 4개의 기계가 뜨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계를 누군가 언제 사용했고 언제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그룹, 주종, 분관계. 요거는 이제 체인점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청소 알림은 이 청소 아이쿠코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은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매일 사용하지 않아. 좀 가끔 사용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어, 아주 뜸하게 사용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청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게끔 알람을 창에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초 부분에 대해서 20일 합격이라 그러면은 20일마다 알람이 뜨게 되는 거죠. 청소를 하라고 알람이 뜨게 됩니다. 소스 튜브 세척은 20일 하면은 20일 후에 20일 딱 지나가게 되면은 알람이 뜨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념 디스펜서라든지 소스라든지 그리고 소스 튜브를 좀 제대로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되는데 청소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처음에 교육을 들으셨겠지만은 그 양념통 8가지죠. 그래서 물하고 식용유는 잘 안 막히니까 그 부분 제외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양념통 8개를 빼시는 거죠. 뭐 물은 제외하고 그럼 7개를 빼셔가지고 물로 채워진 양념통을 거기다 다시 꽂아요. 따뜻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로 채워진 것을 넣고 그리고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청소가 다 끝나면 물로 된 부분을 빼시고 다시 양념이 들어가는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죠. 자, 카테고리는 여러분께서 그 가맹점이 있을 때 가맹점에서 어떠한 어, 기계와 뭐, 레시피를 이용을 하시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료 투입. 여러분께서 그 4개의 재료통을 사용하실 때 이 재료가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끈적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육수를 재료통에 넣고 싶어. 그러면은 액체 공급을 하셔야 돼요. 액체 공급을 하게 되면 얘가 약간 빠르게 던져요. 빠르게 던지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덜기 돼 있는데 빠르게 던진 다음에 몇 번 트느냐? 소스 안에 뭔가 건더기가 있다 그러면은 설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스가 좀 약간 액체인데 좀 질퍽질퍽해. 그러면은 체류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고체는 뭐 예를 들어 안에 고추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고추는 금방 트니까 한 번만 틀어도 되겠죠. 체류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계란 얘기다. 그러면은 체류 시간이 좀 길어야 되겠죠. 끈적끈적한 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털기도 4번, 최대 5번까지 털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관리는 여러분께서 본사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맹점에 기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정 관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계, 계정 관리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가 관리, 가게 관리, 요리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는 상가 관리하고 가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상가 관리는 그 본사 내에서 계정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도 계정을 하나 필요해. 그리고 우리 차장님도 계정이 하나 필요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계정이 필요해. 근데 관리는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계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맹점에서 기계를 설치했어. 근데 그 가맹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맹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시는데 거기서는 상가 관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가게 관리에서 하시면 돼요. 거기서 신규로 해서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가게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가게가 가맹점이 등록이 되죠. 그리고 그 가맹점에 있는 그 기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가맹점까지 있는데, 우리 회사는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그리고 가맹점이 또 있어. 아니면 가맹점에서 관리를 또 해야 돼. 하여튼 가맹점 밑에 또 뭐 뭔가 있어. 그러면은 3단계가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리사가리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기반 1번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뎁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해. 그러면 세 개의 뎁스가 필요해.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를 이용을 하시면. 자, 지금까지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고 해야 되나? 좀 간단하지만은 좀 깊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됐는데요.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한 기능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